안녕하세요. 오늘은 나고야 의정서와 생물 다양성 보존 게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게임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나고야 의정서는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 중에 하나입니다. 나고야 의정서가 등장한 배경은 2009년에 신종플루 때였었죠. 신종플루 때 그때 팔각해양이라는 중국 향신료를 원료로 해서 신종플루의 치료제 타미플루가 있었습니다. 타미플루 약이 이제 불티나게 팔렸죠. 신종플루의 치료제로서요. 그 원료식물이 바로 중국의 팔각해양이었거든요. 그런데 원료식물을 가진 중국이라는 나라는 타미플루의 판매에 대해서 어떠한 이득을 얻지 못했죠. 단지 원료식물을 제공하는 이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좀 덜고자 그리고 식물 원료식물을 보존한 그 나라에게 혜택을 주고자 나고 여정서가 발효되었고요. 나고 여정서에서는 신약을 개발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신약의 판매 대금에서 일정한 로열티를 원료식물을 확보한 나라에 주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 나라들이 토종 식물들을 있을 때 토종 식물에 대한 보존을 더 잘하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언제 그 토종 식물이 굉장히 귀한 자원으로 굳이 신약이 아니더라도 뭐 향신료라든가 또는 먹거리라든가 또는 약재라든가 하는 쪽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미백 화장품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해열제, 향신료, 뭐 다양한 약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토종 식물들을 많이 그래서 유전 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미래에도 굉장히 유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많이 보존하려고 하겠죠. 그러한 취지로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많이 보존하십시오 라고 하는 취지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예, 나고야에서 설명은 간단하게 마치고요. 제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게임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이쪽에 왼쪽에 보면 이쪽에 이제 원료 식물이 있습니다. 원료 식물을 제가 27가지를 준비했는데 세 가지가 한 쌍인데요. 이 세 가지는 바로 장염 치료제에 쓰는 신약의 원료 식물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료 식물은 27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9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장염 치료제에서부터 항바이러스까지. 각 원료식물과 신약에는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코드 번호가 있고요. 코드 번호는 ABC 원료식물 같은 경우는 A부터 I까지 9개죠. 그다음에 원료식물 같은 경우에는 A1, 2, 3, B1, 2, 3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원료식물들의 가격은 제가 다 100원으로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치료제의 가격은 또 신약의 가격은 200원을 책정했습니다. 현재는 가격이 신약 쪽이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각 라운드를 하다 보면은 이제 중복되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 중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가 멕시코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료식물 확보한 거죠. 근데 B라는 나라도 멕시코 포도를 재배했으면 원료식물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원료식물의 가격이 내려가겠죠. 예, 그래서 원료식물 같은 경우에는 10원씩 내려갑니다. 이제 신약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장염 치료제가 있는데 장염 치료제를 A 나라도 개발하고 B 나라도 개발했다고 하면은 장염 치료제도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가겠죠. 예, 근데 신약 같은 경우는 20원씩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각 치료제의 가격표가 나올 것이고 원료식물의 가격표가 나올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매 라운드에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게임은 어떻게 보면 눈치 게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잘 선택해서 총 이익금이 가장 많은 팀이 우승입니다. 이익금이 왜 많아지는지 잘 이해가 안 되겠는데요. 아마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 말의 뜻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게임 하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복 가격 인하를 설명했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금 이 게임에서는 로열티 10%가 적용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때 로열티는 아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치료제를 가진 나라 또는 신약을 가진 나라가 신약의 원료식물을 제공한 나라에게 예, 자신의 그 판매 금액의 10%를 준다는 말입니다. 실제 나고야 여정소에서의 로열티는 1% 내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0% 로열티 10%, 20, 30%, 50%라고 세 번의 게임을 할 거거든요. 세 번을 이렇게 10%, 30%, 50%준 경우는 이제 확연히 좀 데이터가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주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게임에 약간의 변동을 주기 위해서 맨 오른쪽에 어, 이게 그 복원 상황을 주었습니다. 복원 상황. 복원 상황은 뭐냐면은 이제 매 라운드가 한 그 어떤 한 해라고 가정할게요. 그 해에 예를 들어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에는 장염 치료제가 장염 치료제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장염치료제 가격이 1.5배를 상승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장염치료제 300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한 해에는 특정한 해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치료제 가격이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안 나타났는데 이제 그게 매 라운드마다 어떤 치료제 가격이 올라가는지는 바뀝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고요. 하다 보면은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자, 게임의 진행자가 이제 해줘야 될 것은 매 라운드마다 세 번의 숫자 바꿔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어, 어, 예, 세 번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부분을 라운드를 바꿔줘야 되고요. 두 번째가 여기 여기 그 원래 복원 사항이 무엇인가를 바꿔줘야 됩니다. 두 개를 바꿔주네요. 라운드를 바꿔주고 그다음 복원 사항이 어떻게 되는가를 바꿔줘야 하는데 여기도 둘 다 라운드를 입력하면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를 거니까 이제 해보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겁니다. 굉장히 게임은 간단합니다. 자, 학생들에게 링크가 주어졌겠죠. 그러면 이런 링크가 학생들에게 주어졌을 겁니다. 바로 그러면은 학생들은 자 이번 라운드는 1라운드입니다. 1라운드를 입력하세요 하고 진행자가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은 1라운드 선택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자기 팀 선택하겠죠. 저는 현재 13팀까지 주어져서 팀 숫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료식물과 신약체조가 있는데 어느 것을 확보하겠습니까? 라는데 여기다가 자기가 확보자 하는 코드 번호를 쓰면 됩니다. 근데 어떤 코드를 쓰냐, 어떤 걸 정하느냐는 기준은 여기서 보면은 이 가격이 제일 높은 걸 고르면 되는 겁니다. 가격이 제일 높은 거. 왜냐하면은 이득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득을 많이. 그래서 가격이 제일 높은 걸 쓰는데 그래서 처음 아마 앞에 라운드에서는 아마 이 치료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치료제를 많이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라운드가 점점 진행하면 진행될수록 치료제에 대해서 로열티가 원료식물에 붙기 때문에 원료식물의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후반부에 갈수록 이제 원료식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이제 더 얘기하자면은 만약에 로열티가 10%, 30%, 50% 가면 갈수록 원료식물의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보다 원료식물을 선택하는 쪽이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요. 자, 제가 지금 1라운드에는 데이터를 제가 입력해 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쓰는 데이터들은 이제 원래는 학생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입력한 것을 가짜로 제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서 게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는 먼저 입력되어 있으니까요. 1라운드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라운드에 각 팀이 선택한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는 2를 선택했으니까 2는 향신료였군요. 향신료 가격이 2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200원이었고 이번 라운드의 총 입금은 200이 되는 겁니다. 이 팀은 G를 선택했습니다. G는 해열제입니다. 해열제를 선택했는데 가격이 180원이군요. 왜 180원이냐면은 G를 선택한 나라가 두 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어,
2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원이 내려간 겁니다. 20원이 내려갔기 때문에 예, 180을 된 거고요. I도 2개 나라가 선택해서 내려갔군요. C온을 선택한 나라들은 생각이 없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C온을 선택하게 되면은 가격이 낮은데 C온을 선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I3도 낮은데 선택했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각국의 이제 보건 사항을 입력해야 되는데 1라운드에 보건 사항을 입력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치료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있을 겁니다. 1라운드를 한번 입력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곰팡이 살균제가 굉장히 유행했답니다. 그래서 곰팡이 살균제 가격이 3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 살균제를 선택한 나라, 여기 팀 11팀이군요. 11팀이 300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11팀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게 됐군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가격 1라운드의 가격을 복사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넣어주는데 값을 넣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V를 통해서 값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컨트롤 V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기록된 함수가 기록되기 때문에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라운드에다가 점수를 입력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V를 통해서 값만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가 되겠죠. 2라운드 이제 이 학생들은 여기 있는 코드 번호를 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코드를 보고 어디를 이번 라운드 입력하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잠깐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0라운드가 된 겁니다. 아직은 가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도 지금 상황에서 가격이 얼마인가를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입력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입력하라고 말하는 순간부터는 여기를 0으로 바꿔서 데이터를 이쪽에 가격을 초기화시킵니다. 그래야지만이 빨리 입력한 학생이 손해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입력한 학생이 누가 앞에 뭘 입력한 걸 보고 눈치 봐서 아무도 입력하지 않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0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는 제가 이제 가짜 데이터를 해서요. 가짜 데이터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가짜 데이터를 2라운드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 걸 제가 가짜로 한번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 데이터를 여기다가 제가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2라운드 데이터가 왔을 거고요. 자, 저는 여기다가 2라운드에 학생들이 다 입력했다고 가정하고 2라운드를 했더니 이렇게 학생들이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팀의 점수가 이렇게 이제 확보가 됐군요. 확보됐고요. 자,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죠. 보건사항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사항은 2라운드니까 2라운드에 대한 보건사항을 입력했더니 이번 2라운드에서는 식욕 억제제가 많이 팔렸답니다. 그러니까 식욕 억제제 가격이 300원에서 뭐 중복이 있었기 때문에 40원 내려가서 260원. 그래서 식욕 억제제를 선택한 나라가 9팀이었군요. 그 9팀의 점수가 가장 높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2라운드를 컨트롤 C하고 컨트롤 시프트 V에서 이런 가격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총점을 보면은 가장 높은 점수가 11팀이 높군요. 480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440점으로 3팀이 뒤따르고 있군요.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3라운드 들어가야 되죠. 3라운드 들어갈 때는 초기화를 보건 상황을 초기화를 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학생들에게는 3라운드에 어떤 코드 번호, 어떤 신약 또는 어떤 원료식물을 선택할 건지인가를 정하도록 합니다. 한 10초 정도 주고요. 10초가 흘렀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 초기화 시켜서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이제 여기 폼에 들어가서 3라운드를 이렇게 또 입력하겠죠. 자, 그럼 3라운드를 입력한 데이터가 제가 이제 가짜 데이터를 제가 입력했다고 가정하고요. 그 3라운드의 데이터를 제가 가져와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라운드의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3라운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입력을 했군요.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근데 3라운드에 입력하지 않은 팀도 있었는데, 보니까 뭔가 잘못 입력을 같다고 하겠습니다. 3라운드.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라운드에
보건사항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점수가 달라지죠. 3라운드의 보건사항은 장염치료제였습니다. 장염치료제 가격이 올라갈 거요. 장염치료제를 선택한 팀이 점수가 올라갈 텐데 한 팀도 없습니다. 장염치료 선택한 팀이. 그래서 3라운드가 끝납니다. 그래서 컨트롤 C 복사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V를 통해서 3라운드 가격도 입력입니다. 아직까지 11팀이 1등을 달리고 있고 3팀이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3라운드 보건사항은 다시 초기화시키고요. 자, 학생들에게 어떤 코드번호를 선택할지 한 10초의 여유를 주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중에서 가장 점수가 가격이 높은 걸 하나를 선택하겠죠. 자, 그거 다시 이제 초기화를 시켜줘서 이제 4라운드를 입력하게 합니다. 4라운드를 입력하세요라고 말을 하겠죠. 그럼 학생들은 4라운드에 팀 입력하고 아마 이것 중에서 코드 번호를 입력할 겁니다. 자, 학생들이 코드 번호 입력했다고 가정하고 제가 4라운드에 가짜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라운드에 가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입력했습니다. 그럼 이제 4라운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4라운드 확인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군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라운드에서 끝나지 않았죠? 여기다가 지금 4라운드니까 4라운드를 입력했더니 불면증 약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약이 가장 가격이 높습니다. 220원 높고요. 자, 불면증 약을 선택한 나라가 13팀이 불면증 약을 선택했군요. 그래서 가장 점수가 높은 220점입니다. 그래서 220점을 컨트롤 C 하고 4라운드에 컨트롤 C, 컨트롤 시프트 V를 해줘서 그렇지. 이제 아직까지 11팀이 2등으로 달리고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2등은 바뀌었습니다. 13팀이 2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보건사항은 초기화시키고요. 자, 이제 학생들에게 한 10초 정도의 여유를 주고 다시 4라운드를 진행시키게 합니다. 5라운드를 진행시키게 해야 되겠죠. 자, 했으면 5라운드 입력할 걸 했으면 초기화시키고 자, 이제 이렇게 5라운드를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저희는 로열티가 10%일 때를 했습니다. 로열티가 10%일 때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아까 5라운드 한번 볼까요? 5라운드를 볼 때 보면은 5라운드에 데이터를 보면은 로열티 10%일 때는 아직까지 치료제의 가격이 더 높습니다. 치료제 가격이 높은데 근데 벌써 근데 항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6나라가 항바이러스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항바이러스의 가격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암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가격이 낮아진 상태예요. 불면증 약도 120원에 낮아져 있군요. 자, 이것보다 이쪽에 있는 조팝나무가 가격이 훨씬 더 지금 높은 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원료식물 쪽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한번 몇 라운드 한번 더 해보면은 그게 드러날 겁니다. 근데 지금 로열티 10%니까 원료식물의 가격이 별로 크게 안 올랐지만 로열티가 30%일 때는 원료식물 가격이 더 꽁충꽁충 뛰게 될 거고 로열티가 50%일 때는 더 크게 더 뛰게 될 겁니다. 실제는 뭐 그러진 않겠지만은 이제 제가 어떤 걸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제 통계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을 실제 했을 때 통계였었습니다. 로열티 10%일 때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이 입력한 데이터를 한번 그대로 가져다가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로열티 10%일 때는요, 이쪽 원료식물의 선택 비율이 선택 비율의 개수를 한번 다 조사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186개, 원료식물이 186개를 선택했는데요. 로열티 30%일 때는요, 원료식물이 252개를 선택한 걸로 꽁충 뛰게 됩니다. 10라운드 동안 진행해 봤을 때. 다음, 로열티 50%로 했을 때는요, 이제는 원료식물 선택하는 게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이 통계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로열티 10%일 때는 치료제 쪽을 많이 선택을 했지만 점점 로열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각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원료식물을 많이 확보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나고연서의 게임이 바로 이런 걸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럼 나고야 여정서가 더욱더 생물 다양성 보존에 효과적인 또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느냐? 로열티 가격, 그러니까 원료식물에 대한 대우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어서 이 시뮬레이션 게임을 마련해 봤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낙오정서와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어떤 관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낙오정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생물 다양성 보존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낙오정서가 어때야 되느냐. 각 나라 원료식물을 가진 나라와 치료제를 가진 나라 간에 서로 협상을 하게 될 텐데, 되도록이면 원료식물을 가진 나라에게 많은 대우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낙오정서의 협약이 원료식물 쪽에 더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했을 때에 생물 다양성 보존은 더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도 하고 낙오정서와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개선돼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이 낙오정서가 흘려야 될 건가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게임이었고, 또 그러한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사용하면서 재미있는 수업, 그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생각으로 이끄는 수업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낙오정서와 생물 다양성 보존 게임에 대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